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이재용을 사면해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기장 군수도 나섰고요. 또 기업인들도 나서서 이재용 석방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재용 빨리 석방해야 되지 않냐. 지금 반도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다. 반도체 위기 곳곳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 말이죠. 대한민국 망치고 진짜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지금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곳에서 빵꾸가 났습니다. 이재용부터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사면하고 석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 이제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뉴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소송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고발한 사건도 있고 또 소송해야 될 사건도 있어서 저희 고문 변호사와 특별히 회의를 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신의 한수와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걱정 안 끼쳐드리고 좋은 방송으로 계속 거듭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버튼 빡. 예,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네. 지금 보니까 저 밑에 세 번째 5번째, 7번째 구독 안 하셨어요.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까지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구독은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식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돼야 되는데, 자, 반도체 위기 곳곳에서 지금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예. 반도체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업계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예, 기장군수도 또 한마디 했고 말이죠. 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와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어젠데요. 예, 문재인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했습니다. 오 군수는 호소문을 통해서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에 솔직히 건강의 걱정보다 화가 먼저 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 맞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다. 나 구치소로 간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나 문재인 정권 정말 화난다. 그래서 나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나 지금 싸우고 싶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어 무너지고 또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 투자가 절실하고 또 절실하다. 예, 코로나19와 경제 전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참전시켜 줄 것을, 예, 그러니까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간곡히 읍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빨리 사면하라 이 목소리 아니겠어요? 오군수가 문재인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호소문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 부회장뿐만이 아니래요. 예, 자, 오 군수뿐만이 아니에요.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회장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나타냈어요. 야, 문재인 빨리 사면해. 이거 아닙니까? 자, 손 회장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이 부회장이 최대한 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국이 언제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면 이 부회장이 하루라도 빨리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반도체 기업인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 이 세계 위기,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잡아놨고 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도 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에는 신경을 못 쓰고 온통 재판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에게 선두 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 대만에게 뺏길 수도 있고 또 미국에게 뺏길 수도 있고 이러면요. 대한민국이 기술 갖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문재인은요. 역적입니다. 역적. 예. 이처럼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이 이미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오너가 있어야 투자를 하죠. 오너가 없으니까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빨리 사면해야 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CEO 서밋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로서 너무 오랫동안 글로벌 경쟁자들을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크고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참석한 경영진을 압박했어요. 얘 돈 많이 버니까 미국에 좀 투자해 이건데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과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정부가 계속 삼성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미국으로 삼성 옮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문재인 정권이 너무너무 싫어서 옮겨야 되겠지만 그럼 대한민국이 망가지잖아. 근데 또 다음엔 정권이 바뀔 것 같아. 어쨌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삼성도 살고 우리 국민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다가 감정적으로 미국으로 그냥 확 옮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일 수 있다. 손 회장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부회장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회장이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빨리 사면해라. 세계 일선에서 글로벌 기업답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재계 안팎에서는 늦어도 광복절까지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보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재인이 사면을 했어. 야, 내가 봐줬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저희가 5, 6, 7, 8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이 3개월 동안 이재용 석방 시위가 막 벌어져야 돼. 그래서 결국은 나오더라도 문재인이 사면은 했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면됐다. 이렇게 명분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마다 이재용 부회장 보도를 하는 이유가 정부가 문재인이가 탁 선심 쓰듯이 사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적 요구가 지금 전 세계적 요구가 높다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리가 태극기 들지 않습니까? 또 시위하지 않습니까? 애국 집회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 옆에다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도 계속 해야 돼요. SNS에다가 또 댓글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이 캠페인도 좀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수개표 캠페인도 벌여야 되겠지만 이재용 석방하라 캠페인을 좀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차량에다가 스티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용 석방해라. 이걸 뭐 핸드폰에도 붙이고 또 길거리에다가도 현수막도 좀 하고 합법적으로 말이죠. 그런 활동을 벌쳐서 8월에는 무조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게 나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문재인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때문에 나왔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더욱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애국심을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합시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 3개월 안의 기간에서 우리가 이재용 당연히 문재인이 사면하겠지 뭐. 그때까지 기다리지 뭐. 재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군수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가족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삼성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또 생활도 나아지신 분들, 왜 이런 분들 안 나서지죠? 300만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 여러분들의 오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석방 요구 운동 이제부터 벌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스티커, 현수막 캠페인 벌여서 8월 15일까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뭐 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예수 한복음 통일님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뭔죄냐? 애국자들만 골라서 감옥 보내냐? 애국자들만 보냅니다. 당장 석방하라,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음 소식이 있는데, 자, 조금 이제 정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내가 김종인 씨 얘기를 했지만 또 김종인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씨 신당 뭐 하러 만드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대로 말이죠. 저는 김종인 씨에 대해서 반만 믿고 반을 안 믿는데, 일단 신당에 대해서는 발을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발을 살짝 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참고하시라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종인 뭐하러 신당 만드냐, 그리고 윤석열과 관계 억지로 안 맺겠다 이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6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뒤 내가 뭐 하려고 정당을 만드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김종인 씨는 금태섭 의원과 조찬 회동 후 광화문에서 개인 사무실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것 같아요. 사람이 정당을 만들려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내가 무슨 목적이 있다고 정당을 만드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금 전 의원이 창당을 하면 도와줄 것인지 질문이 이어지자 금태섭 이 당을 만들자 안 만들자 내가 모르겠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는 내년 야권으로 정권 교체의 대의를 묻는 말에도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고 안 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거기에 답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보죠. 아니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었잖아요. 그래 나오더니만 또 말이 바뀌어요. 이거 참 무책임한 겁니다. 적어도 나와서 말이죠. 잉크나 마르고 난 뒤에 이런 얘기해야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아니 정권 교체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거예요. 나 불러줘야지. 나 자리 줘야지. 그래야지만이 움직여. 좀 쪼잔한데요. 자, 제3지대에 대해서는 제3지대라는 게 없다. 무슨 제3지대가 있겠나라고 또 말했고, 윤 총장과의 접촉설에 대해서 역시 일축했어요. 내가 윤 전 총장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 스스로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한다. 자, 윤석열이 연락이 오면 조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다.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하라고 이러고 저러고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답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거 같아요. 지금 윤석열은 제3지대 정당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사인을 보낸 것 같고,
그리고 금태섭과 얘기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제3지대 정당. 어제 제가 한밤의 토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국회의원급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애초부터 잘 안 되고 삐걱삐걱 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금태섭, 김종인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안 붙으니까 에이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고, 윤석열 측도 지금 김종인 측과 거리두기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삐진 것 같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의 행보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당장은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이는 기사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윤석열은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준석이가 당권 출마를 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당권에 나올 수 있다. 당대표 출마 시사 이런 보도가 떴는데 요거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이번 전당대회 궁금하고 이준석 발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출마 시사 2030 청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준석이가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예, 이준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최근 언론에 말한 바 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진담성이 들어있다. 자기가 진심이 들어있다 이거죠. 이 전 최고위원은 원래 전통적 지지층이 60대 이상이었는데 4.7 재보궐선거에서 젊은 층 지지가 들어왔다면서 당이 이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대표에 도전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하나 좀 분석해 보죠. 이번에 2030이 특히 20대 남성이에요. 남성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60대 이상의 여성, 아주 강성 보수층의 투표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20대 젊은 남자들의 투표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다. 이준석이 얘기한 겁니다. 그건 맞아요. 좋아요. 예, 좋은데 20대 남성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바로 불공정이거든요. 불공정. 불공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 그 다음에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담아서 이끌어가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요. 이준석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이준석은 그러면 공정하게 저 자리까지 왔을까? 이준석이 사업에 성공해서 정치에 입문했냐?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한 게 아니라 사업 거의 실패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을 했죠. 한마디로 그냥 소년급제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그 스펙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한 거예요. 성공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언론과 더불어서 온 거기 때문에 20대가 이준석을 보면서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배울 게. 자, 당대표 나가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 정치하는 것도 말도 잘하고 하니까 희망이 있는데, 이준석을 바라보고 20대가 나도 저 사람처럼 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희망이 없고, 그건 뭐 그렇게 20대가 느낄 것 같지도 않고, 이준석이 그럼 무슨 정책을 세웠냐, 비전이 뭐냐, 이것도 불투명해요. 때에 따라서 좌우를 넘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건 이준석이가 젊다는 거 이외에, 근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40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권 도전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 보도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20대에게 진정한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야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그런 게 없으면 국민의힘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지금 또 초선 의원들이 뭐 당권 도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20대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예? 뭐 20대가 리더를 한다. 그래서 20대를 끌어오겠다. 이런 거보다는 20대가 원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신중히 연구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20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이준석 당권 도전한다니까 열심히 하길 바라고, 다만 당신이 2030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준석 뭐 앞으로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아스팔트에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박근혜 대통령 망하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갔다가 또 국민의힘이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고, 또 국민의힘이 망가질 것 같으면 또 다시 튀어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20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 어제는요 4.15 총선 1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않고 넘어갔죠.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이제 4월 달이 돼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세월호예요, 세월호.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문재인이가 또 진상규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상 떨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방 날렸습니다. 한 방 날렸는데 그 날린 소식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괜찮아요. 말할 때 아주 시원시원하고 팍팍 지르고 좋습니다. 아이고, 진보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처럼 이준석이도 이렇게 실패도 크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정치 쪽보다는 밖에 나가서 투쟁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이준석 얘기 그만하죠. 재미없다. 이준석 얘기하니까. 별로 비중 있는 애도 아닌데, 제가 참고 삼아,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 삼아 제가 따끔하게 얘기해 준 거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린 거고요. 자, 바로 오세훈 시장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요즘 너무 잘해요. 자, 오세훈 세월호 추모 진상규명 이제 그만해라. 이젠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희생자 추모를 하며 진상규명을 넘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이제 진상규명 지겹다. 나도 가슴 아프다. 근데 지겹다. 그거보다도 문재인이가 아직도 진상규명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하신다. 물론 진상규명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7년이나 지났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진상규명에 멈춰서는 안 된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라. 지금도 불나고 사고 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뭔 맨날 진상규명이냐. 우리 사회가 각 분야가 모두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재난과 돌발사고 즉 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냐, 니네들이.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법과 신뢰라는 사회 기본을 아주 탄탄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매년 세월호 추모 이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추모도 중요하지만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또 진상규명을 넘어서 세월호 추모만큼은 매년 우리 사회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날이 돼야 된다. 추모만 하지 말고 니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하는 날이 돼야 된다. 시장 하나 만드니까 말이죠. 이렇게 팍팍 그냥 세월호 뭐 7주기 몇 주기 되면 울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원이 어떻게 했다, 진상규명 해야 된다, 배를 건져야 된다, 수습을 해야 된다, 눈물 흘리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렇게 추모를 세월호만 할 게 아니죠. 천안함, 그리고 참전용사, 또 6.25 참전용사, 이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우리 국가적인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세월호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예? 천안함 유족도 그렇고, 예? 우리 참전 용사들도 그렇고, 예? 그분들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또 아주 더러운 좌파들의 이미지에 의해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오히려 진짜 호국 보훈의 달 다가오면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면은 그 일에 좀 매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죽하면 천안함 관련 그 생존자 회장이 피켓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문재인 정권은요,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월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권이 아닌가. 이런 정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윤석열 총장 얘기인데 갤럽이 굉장히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높게 나오는데 갤럽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박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좀 나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재명을 제쳤다고 합니다. 사실상 예전에 제친 건데, 자, 그 소식도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시청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방송을 할 텐데요. 우리 수개표 운동 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이번 대선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 뿐이 안 되고요. 문재인 정권 심판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주접을 떨고 있으면서 또 야권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분열되면 김종인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3자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 4자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과거처럼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자, 힘을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좀 확인하면서 앞으로 전망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대권 윤석열이 이재명 처음으로 제쳤다고 합니다. 1포인트 격차. 그러니까 이건 1포인트면요, 이게 오차범위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예. 자,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을 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자, 갤럽에선 처음 나온 겁니다. 예. 또한 빅3로 불리웠던 이낙연은요,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어요. 예상한 대로죠, 여러분들. 이낙연 더 빠진다고 그랬어요. 어제는 문재인을, 대놓고 이제 찬양하면서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신하지 않는 게 지가 잘해서 정권을 연장해야지 배신하지 않는 거지. 지금 저렇게 꼴값 떨면 이낙연도 아웃되고 정권 연장 안 되는 건데 그게 배신이죠. 자, 또한 빅3로 불렸던 이낙연이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고 윤 전 총장이 이재명과 함께 양강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13일부터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윤석열은 25%, 이재명이 24%. 예. 근데 이낙연이 어떻게 됐냐? 완전 폭망 5%. 예, 제 예상대로 됐네요, 이건. 예. 안철수가 4%.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2%, 정세균이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덜 나온 이유는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다음 차기 대권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좀 덜 나왔는데, 아쉬운 건 홍준표 전 대표가 2%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철수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를 높인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 안 됐으니까 혹여나 대권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4%.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안철수하고 비슷해져 버렸어요. 홍준표 대표가 갤럽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참 이상해요. 홍준표 대표가 왜 갤럽에서는 안 나오는지. 어쨌건 윤석열은 꾸준하게 지지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상승. 굉장히 많이 상승시키고 있어요. 자, 윤석열과 그 다음에 이재명은 13월에는 각각 24, 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23 등을 보인 바 있지만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이 1포인트 차이로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이 전 대표가 20, 이렇게 나왔는데, 이낙연이 20이라니까 확 떨어져서 지금 한 자릿수가 돼버렸다는 거. 이제 이낙연은 아웃된 거고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윤 전 총장은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계 입문을 한 것에 하고 행보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자, 정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당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될지 아니면 그냥 외곽에서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메시지만 계속 낼지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너무 일찍 들어와도 뭐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 보면요. 검찰총장 사퇴 직후인 지난달에 선호도가 20%로 올라섰고, 자, 60대 이상이 40%, 보수층에서 39, 대통령 부정평가자들 중에서는 40%, 현 정권 교체 희망자에서는 46%로 선호도가 높았어요. 중요한 거는 보수층에서 더 높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른 연령대와 고른 지지 성향, 그러니까 어떤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서 고른 층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요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한쪽에서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고른 연령대와 이념층에서 지지한다는 게. 자, 이재명은요, 여성이 20%, 40대가 37%에서 높았대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비슷한 거야. 이재명과 문재인의 지지층이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갈수록 문재인에게 반발하는 세력은 윤석열로 넘어가니까 이게 오늘 그래서 1포인트 역전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더 격차를 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굳이 1등 갈 필요 없어요.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때 팍 치고 나가면 되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굉장히 느긋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면 실수예요. 실수. 조급하면 실수한다고. 이재명은 지금 지지율이 한계점까지 온 거예요. 한계점까지. 더 이상 올라갈 건 없고 유지만 하면 되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하나의 여론조사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꼬꾸라질지 잘 모릅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외에 국민의힘 또 우리 애국 세력의 여러 후보들이 더 분발하면요. 이번 대선 1년 남았지만 상당히 큰 변화의 그 바람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오세훈 된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오세훈이 당내에서 나경원 뛰어넘고 그 다음에 단일화에서 안철수 뛰어넘고 서울시장 된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도 방심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신중하게 국민과 먼저 소통하고 국민들이 원했을 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당에서 지금 원하잖아요. 국민이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윤석열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좀 신의 한 수에도 출연하시고 저도 좀 불러갖고 밥도 좀 같이 먹으면서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가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윤석열 총장님. 하여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를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뿐만이 아니라 KBS, MBC 이런데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저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별 인터뷰 같은 경우, 그래서 목소리나 영상 이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빨리 윤석열 TV 본인이 만드셔갖고 국민들에게 메시지
이렇게 계속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문재인이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문재인과 문바들은 아직도 세상이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혁해야 된다. 검찰개혁 외치고 있고 뭐 적폐청산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경제, 부동산 그리고 안보입니다. 이거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났지만 윤석열 총장 꼭 승리하길 바라고 이재용 부회장 하루라도 빨리 사면돼서 석방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사인하기 전부터 우리 국민적인 목소리를 모아가야 된다. 함께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조하는 차원에서 캠페인 활동 좀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번 수개표 이런 스티커, 마스크 보내고 있는데 이재용 석방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요거에 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무리하고 다반 뉴스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반 뉴스. 그 전에 저희 또 광고를 좀 해야 돼요. 광고. 야,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있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안 누르신 분 있네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추천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머그컵 좋다.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메가더 장군 머그컵, 이승만 대통령 머그컵 이렇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3종 세트를. 3종 세트를 어떻게 드리냐? 바로 구전 녹용, 구전 녹용 순, 요거 60호 두 박스입니다. 두 박스 구매하시면 되는데, 녹용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믿고 드실 수 있는 녹용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평강 한방 연구소, 평강한의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명욱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녹용은 어디 거? 이거 중국산 아닙니다. 뉴질랜드산 아닙니다. 이거 러시아 최고의 원형이라고 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인데 시중에서도 구하기 어려워요. 두 박스 드리고 굉장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근데 두 개 다 해서 머그컵 3개까지 드렸는데 요거 머그컵 3개 다른 데서 사시면 10만 원인데 저희 다 해서 30만 원이 안 됩니다. 010-7208-4169 010-7208-4169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요. 여러분들 건강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자, 볼까요? 요거, 김치 좀 소개할게요. 김치. 김치. 자, 산들바람 김치 요즘 이제 김치 다 떨어지셨잖아요. 배송비 포함해서 3만원 뿐이 안 해요. 6kg가. 컵 한 개 가격뿐이 안 하는데, 마스크 배지도 보내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게 국산 김치예요. 국산 김치. 국산 고춧가루, 국산 재료가 들었다는 거. 해양 심충수로 절이고 북어 대가리로 육수를 냈습니다. 010-6727-4982 쭉 보시고, 야, 총각김치 맛있다고 난리 났네. 하여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10-6727-4982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메기떡, 박정희 대통령, 굿즈가 있습니다. 오메기떡 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굿즈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에코백 드립니다. 에코백 드리고, 그리고 50개 39,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010-3560-5579인데요. 자, 이게 중요한 게 3560-5579인데, 이게 중요한 게 국산이에요, 이것도. 중국산 드지 마세요. 팥소까지 국산입니다. 이거 팥소를 중국산 쓰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대부분인데, 국산 재료로 만든 오메기떡은 신의 한 수가 유일합니다. 신튜브가 유일해요. 자, 50개 한 박스 39,000원. 010-3560-5579.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고 아침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건강식품입니다. 여러분들 010-3560-5579로 연락 주셔서요. 오메기떡도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구전 녹용도 한번 선택해서 여러분들 드시면 머그컵도 받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반 뉴스